안녕하세요.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정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점잖네, 저 사람 참 품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품위 있고 점잖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양반이죠, 양반. 양반들이 다 품위가 있고 점잖하지 않습니까? 말도 아주 그 품위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반대로 그 상민이나 일반 그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어, 근데 아주 그냥 말이 거칠죠. 거칠고 아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우리 그 노는 사람들 자기 동창이다 누구 친구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도 아이고 오랜만이다 이 새끼야 그 뭐 욕인지 그 친절을 친밀감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막말도요. 막말도 잘 사용하면 이거 굉장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옛날에는 그 지방도 개념이나 국도 개념이나 이게 그 옛날에 도로가 뭐 별로 자동차가 없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 도로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든 어쨌든 이 국도라고는 소위 그 그냥 개념의 큰 길은 다 그 지역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는 사람들이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한 구간씩 맡아가지고 자기 구역은 가서 이제 이렇게 비 오고 나면 폐야 나간 데를 고치고 뭐 이렇게 복구하고 그런 작업을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아주 막노동하고 막 이렇게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딴 사람들 다 그 부역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이 사람이 굉장히 막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갔어도 그건 자기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이장이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보고 야 그 어디 가면 너희 구간 너희 그 도로 그거 안 됐어 너 좀 그거 가서 해 다 됐는데 너희 구간만 안 됐어 빠져 있어 지금 이빨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길 닦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암행어사가 그 지역 시찰을 나온다고 지역에 암행 감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닦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 못 갔는데 그 다음날 이장이 와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야. 지금 암행어사가 곧 내려오는데 왜 도로를 안 닦고 말이야. 네 것만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만약에 그 도로 안 닦고 나면 이 원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암행어사가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알았어 오늘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그게 담배도 피우고 농담도 하고 개새끼 수새끼도 찾고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이러는 게. 근데 딴 사람들 다 끝나고 나는데 그 빈 도로에 가서 자기 혼자 그걸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 가지고 에이씨 그 A씨는 뭐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한참 도로 닦는다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야. 그 근처에 가서 자갈 주워다가 자갈도 다 주워서 없어. 그러니까 큰 돌을 주워다가 깨야 돼. 망치 들고 앉아 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패인데 이렇게 흙 파다 메꾸고 이런 거 해야 돼. 지게를 써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걸었는데 얼마나 따분해. 이게 따분하게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웬 거지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 꼴에 그냥 거지가 지나가면 될 건데 거기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여보 왜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길 다 미리 다 해놨는데 당신만 혼자 지금 남은 그걸 혼자 그 길을 그걸 고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질이 장난하는데 그렇다고 거지라고 막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씨 내가 난데나라 그 무슨 그 관에서 얘기하는 관가에서 얘기하는데 뭐 암행어선가 개 조진가가 거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길 닦느라고 하니 내가 이건 지금 뭐 빠진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 암행어선이 그 개새끼들이 뭐 들어오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길 닦느라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임금인지 개 조진지는 맨그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데 뭐 암행어사가 오면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오면 될 거지 뭐 암행어사 오는데 우리가 길 닦아놓을 일이 뭐가 있어.
아니 나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당신 일을 진짜 가시오 그러고 돌을 쥐고 오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자갈을 깨고 있어. 그 자기가 져다놓은 돌을. 그러면서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같이 이제 일을 해서 그죠 같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당신네 집에 어디 헛간 어디 있으면 빌려주시오. 그 내가 거기 가서 좀 자고 갈 테니까 하룻밤 묵어 가야 되니까. 그 집이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 참 곤란하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거지가 아니야. 이게 겉에만 거지인데 속에 보면 이 살도 뭐 이런 손도 아니고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 그 암행어사가 거지 차림을 하고 다닌다는데 이름이 그 암행어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헛없이 그냥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지를 이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저놈이 우리 집에서 떼거리 붙었는데 옛날엔 관가에 가면 뭐 옛날엔 그냥 막 육모봉맹이 있잖아. 육모 여섯 뭐 이렇게 한 거 그걸로 조접하면 다 죽는 거야. 저 관가에 가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 거지 데리고 가지고 참 헛간에서 자라올 수는 없고 문간방 하나 있는데 그 문간방을 내주고 거기서 자기 마누라 보고 저 양반 밥 좀 해주라고. 나중에 양반이 막 담배만 팍 피우고 먼 산만 쳐다보고 아주 넋이 나온 것 같아요. 마누라가 보니까. 그래서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늘 그 기분이 그래? 지금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튕자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해. 여보 당신 무슨 고민 있지?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시오. 뭔 고민인데 그래? 여보세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길 닦는데 저 거지 양반이 와가지고 나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임금인지 조진지는 뭐 맨날 시 차른다고 어쩌고 암행어사인가 걔 조진가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양반을 그 소리 듣고 나랑 도와줘가지고 하룻밤 자자고 이렇게 왔는데 저게 틀림없이 암행어사 같아. 내가 보니까 당신 좀 한번 봐봐. 저 사람 보통 거진가 암행어사가. 그리고 이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거지가 아니야. 이게 뭐 암행어사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래요? 그러면 걱정 마시오. 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니 저기 뭐야 당신은 그 옛날에는 장에다 가기가 힘들으니까 조기를 사다가 집안에 제사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제사 지내려면 조기를 사다가 그 방에다 걸어놔. 이렇게 한 10개고 몇 개 사다 걸어놓고 제사 날 되면 그 조기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니까 뭐 조기사로 장에 갈 입장이 아니야. 옛날에 한 30일 바깥에 40일 그 장날 또 그것만 골라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기 제사 되면 그 조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기를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그 조기를 하나 꺼내가서 비닐을 띄라고 다듬으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뭐 오늘이 제사인가 왜 그러니까 당신 내가 하라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기속말로 썽썽을 했어. 그렇게 해놓고 그 조기를 하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제 밤중이 되는데 마누라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저 사랑방에 지금 저 문간방에 지금 주무시고 있는 그 거지 양반을 깨우라고. 그래서 양반이 가지고 계셔 막 두드리니까 그 거지가 그 사랑방에서 자다가 웬일이 밤중에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제사인가 개 조진가인데 내가 밥 한 그릇 떠나는데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주무시오. 그러니까 양반이 그래요? 뭐 제사법을 다 얻어먹겠네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제사상을 차려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제사 날인데 아버지인지 개 조진지 했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사상 차렸으니까 우리 식사나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밥을 다 먹었어. 먹고 나서 이 암행어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이 무슨 그 임금에 대한 그 멸시 비하를 할 그런 의도가 있는 놈이 아니고 저 말끝마다 그냥 말끝마다 개 조지니까 제 아버지 제사도 아버지인가 개 조지인가 제사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저게 본래 무슨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무슨 이런 거 나쁜 불량국민이 아니라 아주 그 소탈은 있는 그대로의 그 이야기를 다
털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그런 임금의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이 백성들의 삶에 찌들은 그 어떤 고난의 삶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냥 취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문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관가로 남긴다든지 하면 이거 암행어사 체면이 안 서. 그러고 내 신분만 괜히 노출되는 일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저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래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고 제사 지내면 지들끼리만 딱 지내고 말 건데 거지도 이렇게 나한테 걱정이 대자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1등 백성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암행어사가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잘 먹었어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누라의 지혜에 의해서 이제 암행어사한테 이 관가에 가서 아주 주리를 틀릴 죄를 졌는데도 무사히 이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민본의 삶이에요. 그게 이 바닥에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욕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민본의 삶이고 여러분 돌이켜서 보십시오. 우리 양반들이 점잖은 품격을 지키고 뭐는 그 양반들이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그 양반들이 전부 다 옛날에 백성들 탈취하고 백성들을 그냥 제 노예처럼 부려먹고 벼슬한다고 그러면서 도둑질해 가지고 천석군이 만석군이 생기고 양반들이 일해서 돈 벌었습니까? 저 양반이라는 요놈들은 인간적인 본바탕이 없는 놈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든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왔다든지 해가지고 이 품격 참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 옛날에 양반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놈들이 양반놈들이 상당 부분은 거의 다 매국노들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저 상놈들이 말이죠. 마누라 2-3명 5명씩 데리고 사는 사람 있어? 전부 양반놈들이 마누라 저희들이 뭐 2-3명 10명씩 뭐 10명 있는 게 뭐야? 지 맘대로 그렇게 탈선하고 별지랄 다 하고 바람 피고 기생 끼고 술 먹고 놀고 저 남들 뼈 빠지게 이러고 있을 때 경치 좋은 데다가 정자 지어놓고 거기서 시나 얽고 기생들에다 띵까 하고 이 춤추고 노는 놈들이 전부 다 양반놈들 아니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무대에도 보세요. 응? 서울대 나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인테리 척 하는 놈들이 속으로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선생인가? 그런 분은 그 입에서 막 험한 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양반은 그런 뒤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인류사에 큰 일을 한 사람 치고 사당에 가서 공부 열심히 가지고 한 사람이 무슨 큰일 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가 엊그제까지 계속 이어온 장보고 장군의 15살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신라에서는 17관등급 최하위의 계급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이상을 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당나라로 망명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무술 배우고 이래가지고 와서 우리 신라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장보고가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모연 사실도 없는데 저놈이 이 왕권을 위협할 것이다 해가지고 죽이라고 한 사람이 결국은 문성왕이잖아. 신라의 45대 임금인가? 이 사람이 염장을 시켜서 암살한 거 아니오. 그런 놈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반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하던 얘기 좀 이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왕건이 이제 신라를 결국은 서서히 들러왔고 신라를 강제로 뺏은 건 아니에요. 왕건은 신라가 나중에 결국은 왕건한테 나라를 바친 거 아니야. 바쳐서 그냥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왕건은 굉장히 순치를 했는데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옛날에 그 대학을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룡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단한 사람, 상단이 누굽니까? 그 사회에서 고려 사회에서도 상단이 그래서 뭐 상놈들이에요, 상놈들. 양반이 아니에요, 그 양반 계급이 아니에요. 그 고려가 아니지. 그 당시 이제 신라에서 신라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지. 그 신라의 최하위는 아니지만 거의 중인 계급이지, 상인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공자왈 맹자왈로는 그 교육을 받는데 치중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물론 교육도 받았겠지만 어떤 그 사람을 다루는 그런 그 상단으로서 제 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을 다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제2대 해종대왕을 이제 그 후사를 물려줬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의 그 충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옛날에는 머리가 내가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이 한 70대 초반, 60대 중반, 이때부터 내가 기억력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거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잘 말을 진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옛날엔 나보고 컴퓨터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좀 내가 너무 과장하나? 근데 하여튼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밤에 잘 때 생각하면 그거 생각나. 어제 내가 그 고려의 그 충신 얘기하는 게 그 박수래하고 복지기물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내가 달달 외우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어제 자다 생각해냈어요. 그 복지기물하고 박수래. 근데 이 복지기물하고 박수래가 어떤 사람이냐면 강원도 명주군 그 강릉에 이렇게 지금도 말이 더듬잖아. 나 이거 머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수술 받아야 되나? 그래서 그 명주군에 있는 김순식 밑에서 그 거지로 살았는데, 그 어떤 거지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70밖에 안 돼가지고 뭐 천년 전 그 내용은 잘 몰라. 근데 나는 이제 그 대신 또 머리가 아직도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유추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록 오고 이제 유추하고 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야.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복지기염이라는 사람이 박수리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3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 복지기염이가 박수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다고 그래. 형이 하면서 키웠는데, 주로 그 여름에는 개구리 오고 두꺼비 오고 뱀 이런 걸 잡아먹고 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뱀하고 개구리고 뭐 이런 거 잡아먹은 사람이 이게 거지요. 거지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장보고 부하들 10만 명을 어디야 벽골군 김제군으로 옮겨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탈출해서 도망갔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림을 한 사람들이냐. 살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뭐는 상단에 가서 그 상단에 일하고 어디 해적 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정 부분 뭐 지금처럼 월급이 있고 뭐 계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단에서 좀 먹을 만큼 주면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옆에 한 마누라가 끝까지 같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한량들이라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얼마 살다가 도망가고 뭐 이렇게 가정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가정으로부터 난 아들이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가 데리고 간 경우도 있지만 옛날엔 대개 여자가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로 키웠다는 얘기야. 그 거지로 키우면서 상단에서 자기가 일하고 그 상단에서 뭐밥 나오는 거 조금씩 나눠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식이 밑에 있던 그 숱한 장보고의 부하들 2세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출세 흔놈들만 이름이 남지 그 나머지는 뭐 100명 있는지 1000명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그래서 이제 궁예가 가가지고 김순식이를 쳐가지고 거기 김순식이 있는 그 부하들을 다 데려다가 쓸만한 놈을 골라다가 강원도 자기 장인 이제 양길인데, 그 양길이한테 다 주었단 말이야. 양길이한테 주어서 양길이 밑에서 이제 부하로 김순식이 밑에 있던 부하들이 강원도 양길이한테 와서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양길이의 사위잖아. 궁예가 양길이의 사위인데 궁예의 이제 세력이 커서 그 몇 번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보니까
그 역시 왕손은 뭐가 다르다니까. 그 왕손이 이제 그 신라의 47대 경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5대가 신무왕이고 46대가 문성왕이고 그다음에 경문왕이거든. 47대 경문왕의 이제 아들인데 그 뭐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번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 둘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실의 그 정부인한테 낳은 게 아니고 그 비한테 낳은 거란 말이야. 나서 여기 말하자면 작은 마루의 아들인데 이 나가지고 종이 와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 종이에 저 지금 새로 나온 얘를 그냥 놔두면 제가 틀림없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을 내미니까 지금 빨리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분통이 터져. 자기가 작은 마누라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누라 아야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그렇다고 왕하고 맞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그 몸종 여자 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쟤를 그 여기 앞에 그 황룡강인가 어디 그 안압진가 거기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그 강물에다 탁 쳐박아 떨어뜨리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죽이면 네가 거기 어디 있다 그냥 얼른 꺼내가지고 이게 입을 막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제 궁예를 거기서 막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나무에다 찔러가지고 이게 눈이 한짝이 이 애꾸란 말이야.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얻고 안고 어디까지 도망 나왔냐면 저 충청북도 진천군 칠장사 거기 와서 이 어머니가 저 계모가 켰어요. 켰는데 이게 어떤 그 덩치도 궁예가 큰 사람인데다가 이게 아주 그 뭐 말썽 부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모가 그 애를 키우면서 그 키운 유모가 생각하니까 너는 왕의 자손인데 네가 그렇게 커서는 안 돼. 네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리고 내가 일생을 바쳐서 너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걔가 7살 먹었을 때 궁예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커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왕손인데 경문왕의 그 왕손인데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넌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알아들어요. 왕손은 뭐 말도 잘 알아듣나 봐. 알아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그 계모 몰래 떠나. 이제 이제 뭐야 동자승이지. 떠나가지고 어디냐면 강원도 그 세달사라는 절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제대로 된 불경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궁예가 좀 맛이 갔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불경을 놓다지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 신하들 보고 오마니 밤매홍 오마니 밤매홍 오마니 밤매홍 이것만 외우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내가 항상 생각이 내가 왕손이라는데 내가 이게 죽놈이나 해먹고 살아도 되겠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반신라계가 막 들고 일어나고 신라가 이제 거의 쇠퇴해서 망해간다고는 느낌을 제공해도 받은 거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 좋은 거 다 안 할 거야. 다 때려치고 여기서 그 호족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세냐 물어보니까 그 경기도 안성이 그 죽수산성이라고 그게 옛날에 우리 고려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통일 정부가 있을 때는 그게 한반도의 중부사령부예요.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 중부사령부면서 옛날에 경주에서부터 인천 어디야 당항성 거기까지 마차길이 유일하게 한 번 더 있는 그 길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항로 그 길로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그 문경 세절해가지고 그걸 넘어온 거예요. 그게 마차가 옛날에 다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길이 이쪽이 서부에 있는 길은 이거 일본 시대 때 뚫은 거고 우리나라 그 본래 길은 동네까지 그 연결되는 그런 아주 큰 도로야. 그래서 그 중부사령부가 있는 그쪽에 도적이 도적대지 호적이면서 도적대예요. 그 기원이라는 놈이 그 중부사령부가 있던 자리를 지가 이제 그 신라가 시원찮으니까 그걸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도적놈이 왕이야. 왕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이제 토지. 그래가지고 궁예가 거길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나도 여기 그 당신 부하로 나 받아주죠. 나 여기서 신라 반신라 운동을 하려니까 받아주죠. 그래가지고 이 뭐야 저 기원이가 기원이가 이제 가만히 봤어. 이거 보니까 이 궁예가 이게 눈은 한짝 그 예쁘지만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이게 무슨 안에 그 무슨 속에 흉계도 많이 있고 이게 용감할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다 자기한테 그 저기 뭐야 하극상 얼름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놈한테 절대 권한하지고 그래? 그럼 받아줄게. 너 밑에서 심부름이나 해. 저 부장들 뭐 따라다니면서 뭐 물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궁이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런 그 어떤 쫄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서 아차지금은 이저 기원이를 밀어내고 내가 여기 그 대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지금. 근데 속셈은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것만 시키니까 궁의 생각에 아 요놈한테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2의 이제 그 도적대가 결국 원주에 있는 양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양길이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양길이가 너 그래? 그러면 내가 군사를 하나 줘볼 테니까 강릉에 가서 김순식을 한번 쳐봐. 내 실력을 내가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받아가지고 강원도 와서 김순식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 복지기하고 뭐야 금방 또 잊어버렸네. 누구야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복지기하고 저기 뭐야 박수래하고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야. 데리고 와서 양길이한테 줬어. 저거 그러니까 양길이가 이제 너 실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줬어. 그래서 이제 그 궁예가 이제 사위가 됐지. 사위가 돼가지고 그 후로 몇 번 전투를 더 하다 보니까 이 궁예가 이제 그 자기가 실력이 나오는 거야. 지휘도 있고 용감하기도. 군대는 이게 용감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상당히 용감한 분이에요. 용감한 분이고 이 양반이 욕도 잘하는 사람이고 이건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그 이재명 씨의 그 막말 파동인가 뭐를 내가 좀 살펴봤더니 그게 이제 그 자기 형하고 형수하고 이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성남시하고 어떻게 결탁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어떤 적폐 세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이권을 좀 덜어 챙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시장이 되니까 올카니 이래가지고 이제 큰 건을 좀 벌리겠다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자꾸 너 누구를 만나라는 둥 뭐 건설업자 뭐하고 뭐저 타협을 하는 둥 뭐저기 간섭하니까 이재명이가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이재명이는 상황 판단이 되는 사람이야. 왜 상황 판단이 되냐? 성남시의 저 시장이 3명인가 뭐 4명인가를 전부 다 그 부정 부패로 걸려서 징역 갔는데 이재명이가 마지막 부분에선 시민운동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작용을 해서 자기가 그런 어떤 인기를 얻어가지고 시장이 된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짱구 아니면 저 양반 행세하는 품격 따지는 놈들은 그래도 뇌물 가져오면 받고 그렇게 할 거야. 다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재명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변호사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을 받든지 무슨 협잡을 하면 그게 형법 몇 점 몇 회에 걸린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부패하겠어요. 그리고 그 성남시 안에 전임 시장의 추종하는 그 공무원들이 수두룩 할 텐데 거기서 뭐 여매는 거 한 건만 걸렸다면 자기는 이거 차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해? 이 머릿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지고 벌써 다 이 세상 전체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데 그 형이 주체급시 말이야. 그걸 뭐 그놈 만나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지 형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안 받으니까 지 형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동생을 좀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막 굴러다니잖아. 근데 동생이 눈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데 저 병신 같은 새끼가 뭐 지가 아주 청비나 쳐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기회가 시장을 100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내에 뭘 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 마시오 어머니. 이재명 씨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걸 불러다 놓고 조목조목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형이 왜냐면 이재명이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 아니고 형님 안 됩니다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머리라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등신 같은 새끼 이게 인마 거기 기회가 100번 오는 것도 아니고 물 갈 때 배 가는 거야 새끼야. 물이 없으면 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지금
뒤에 했는데 뭔 소리고 자빠졌어 이 능씨나 막 어쩌고 했겠지. 그러니까 아 형님은 얘기 못해 대화 안 돼 이러고 끊어버렸겠지. 그런데 그 형님이 뭐요? 자기 어머니 보고 그걸 좀 이재명이를 그 어떻게 설득하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설득해봤겠지. 근데 이재명이 그 설득 당할 사람이야. 이제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형이 뭐 술 먹었는지 정신이 돌았는지 지 엄마 보고 그것도 하나 못했냐고 내가 나온 군형을 찢어놓고 싶어 어쩌고 이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개 지랄병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 이재명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성질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형님 좀 바꾸라고 하니까 형수라는 양반이 전화를 안 받고 뭐라고 하냐면 응? 그 시아제는 뭐야 저 철학이 없어가지고 그 형님의 철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바꿔줄 필요도 없어. 그 형수가 무슨 철학 박사인가 봐. 뭐 철학 따지는 거 보니까 내 주변에 아주 내가 존경하는 철학 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안 그런데 그 철학 박사는 희한한 철학 박사 같아. 그 철학을 가지고 막 어쩌고 얘기하니까 철학이 그 너희들은 그 철학 좋아서 그 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무슨 그 뭐 군형을 찢어놓는다 이따위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해 가면서 막 그 말을 되풀이하니까 아 이걸 그 형수가 녹음해가지고 그 다른 전후 사정은 다 빼버리고 너희 신랑이 그 형님이 뭐 이렇게 뭐 군형을 찢어놓는다고 뭐 이런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너희 철학 있는 사람들이 하냐고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그 얘기만 얼마나 좋아. 다른데 녹음 다 빼버리고 그 얘기만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니까 이재명 씨가 이걸 이제 뭐 법원에다 제소해가지고 법원에서 뭐 판결문을 받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읽어보면 하여튼 그 전후 사정은 다 자르고 그 요건 것만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김에 요겠다고 하는 거다 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서 거의 무죄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빼고 이걸 갖다 그 돌리는 소위 그 품격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재명 휘하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죠. 필요할 땐 욕도 하세요. 욕도 하고 우리 살던 대로 살자고. 품격껏 따져서 먹을 건데 품격 따지는 놈들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뒤로 돈 챙기는 놈이 그게 품격이요? 욕하고 안 챙기는 놈이 나. 그리고 그 뒤로 챙기고 부정 부패하는 놈이 나. 이제 어떤 사람, 어떤 후보인지는 몰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이래. 근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얼만큼 존경하는지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야당에서 국회의장 의장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의사 진행 방해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야당들이 전부 스크럼 짜고 앉아 있어. 근데 거기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앉아 계시다가 그 우리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려고 막 우왕좌왕 하니까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서 어디로 가버리더라고. 카메라에서 사라졌는데 의장 쪽으로는 안 갔어. 왜냐면 의장 쪽으로 가면 카메라에 비키잖아.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그 양반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다. 근데 반대했다는 거는 아무도 몰라. 왜냐면 그 무기명 투표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그 투표원 중에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가 하여튼 그 노무현 지지하는 그 당에서 투표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반대 찬성표를 던졌어.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 찬성표를 던진 거지. 근데 두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껴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진짜 탄핵을 반대했으면 그냥 그렇게 슬그머니 그 열린우리당 있는 사람들이 막 스크램 짜고 그걸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대했으면 자기도 거기 같이 가든가 같이 가기가 쪽팔리고 자기는 그 품위 있는 사람이니까 품격 있으면 이렇게 하고 딱 배짱 이렇게 배 내밀고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게라도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품격 있는 놈이 거기다가 슬그머니 어디로 빠져서 도망간 그런 도둑놈 새끼 같으니 그 쥐새끼 같은 거지. 그 도망간 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그쪽에다 탄핵 반대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난 모르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찍었다면 다행인데 안 찍었다면 얼마나 나쁜 새끼야. 거기서 그렇게 자기 동지들이 그냥 막 몸을 안 사리고 그냥 탄핵 반대하고 막 쳐들어가는데 거기가 야당하고 같이 그 탄핵
찬성하는 쪽이가 스크램 짜고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막다가 이 사람들한테 밀리니까 밀리면 거기 자기가 정말 반대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반대 탄핵 반대 뭐 양반이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안 들어가고 술 많이 피고 들어 도망간 놈이 그게 그 탄핵 반대 한 놈이야 그게? 그러나 하여튼 그 진실은 나도 모르니까 이 정황상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품격 있는 놈들 이거 믿을 거 못돼요. 여러분 이거 박정희가 품격이 얼마나 있었어? 아주 품격 있었잖아. 그 품격 있는 놈이 저기 뭐야 저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침략 적국한테 뭐 멸사봉공 진충보공 멸사봉공 뭐 이딴 걸 쓰고 뭐 뭐야 그 혈서를 뭐 두 장인가 쓰는데 하나는 또 뭔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외인같 잡지를 다 하고 연예인 뭐를 한 200명 갖다가 밑구녕 더듬고 이지라는 놈이 이게 품격 있는 놈이 그게 그 품격 있는 놈이 좋은 거야 그게 여러분 말이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장보고 장군도 역시 그런 그 어떤 고난을 겪고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고 또 그 좀 봅시다. 그 그렇게 해서 그 뭐야 저 왕건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전라도 나주에서 출생한 그 왕무라는 그 해종대왕을 이제 후계자로 물려주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자마자 누가 반란을 시도했냐면 유공달이 그 딸 손자가 손자인 그 유씨 부인에서 난 아들이 훗날 이제 광종이고 정종이고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그 왕을 해먹었는데 이것들이 막 그 뭐야 저 반란을 깨한다는 그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박수리가 밑에서 그 말하자면 경호실장이잖아. 경호실장인데 저렇게 저놈들이 저 반란한다는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하도 딱해가지고 해종대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각자 대왕님 지금 당신의 그 이복 동생인 충청도 충주 사람이거든요. 그 충주도 아니야. 그 진천곡인데 하여튼 진천하고 충주 거기 사람인데 그 광종하고 정종하고 이 두 사람이 반란을 깨운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손을 좀 써야지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해종대왕은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라도 사람이거든. 전라도 나주 출생이거든. 근데 해종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같아. 왕건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걔들이 감히 그 이복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을 죽이고 왕을 하려고 한다. 그게 인간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양반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따위 소리 하려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수래를 막 야단을 치니까 박수래가 알았어요 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그 제보가 계속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수래가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얘기했어. 그 진짜 이게 뭐 아주 사실적인 것 같아요. 쟤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들여다가 한번 직접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해종대왕이 딱 보더니 그래 알았어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정정호고 광정호고 형제놈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너희들 뭐 지금 어떻게 처신하길래 지금 뭐 너희들이 그 반란을 깨운다는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들 이게 뭐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충청도 사람이 좀 품위가 있습니까?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소포기 하세요. 저희들이 그 형님한테 어떻게 감히 반란을 하겠어요. 저희들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구먼요. 그 반란을 할 생각도 없고요. 형님한테 오직 충성을 다하고 형님의 그냥 만수무강을 오매불만 그냥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탕치도 않은 말씀을 하신대요. 아이고 저희도 충청도는 절대 그런 품격 있는 양반의 고장이지 충청도에서 무슨 그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형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들 아주 섭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응, 그래야지. 근데 이게 나쁜 놈들이 말이야 이런 모함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박수리를 들어봐. 얘들 말 들으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대. 그리고 얘들은 그 품격 있는 충청도의 그 양반들 집안 애들이 어디 애들이 반란을 해. 충절의 고향인데 충청도는 충절의 고장인데
당신 앞으로 그따위 소리 전혀 받지 마. 제보 받지 마. 그래가지고 얘들을 내보내줬단 말이야. 내보내주면서 야 너희들 그렇다면 너희 그 딸을 나 차비로 줘. 왜냐면 그 아무리 형제지만 그 당시 고려까지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혈연으로 맺자 더. 그래가지고 딸을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 동생들 데려다가 그뭐 하여튼 족보가 복잡해. 우리 지금은 무슨 아주 뭐 뭐야 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 굉장히 엄격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개판이거든. 그래가지고 내보내는데 이 광정호고 정정호고 이런 새끼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저 박수래 저 여우 같은 놈 저놈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박수래를 나중에 이제 무슨 그 반란을 오히려 까꿀로 박수래가 반란을 하는 사람들 뭐 뒤집어졌다는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화동가 어디로 그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고 그 틈을 타서 그 광정호고 정정호고 형제님이 작당해가지고 이게 거사를 해요. 근데 거사를 하는데 고려의 그 어떤 실록은 그 뭐야 저기 어디야 그거 우리나라의 그 병자호난하고 그 병자호난이 아니고 뭐야 하여튼 저 천국인가 여기 그 천국이 아니고 여진도 아니고 뭐야 그 하여튼 거기서 쳐들어가지고 조정 자체가 고려 조정 자체가 불타버려가지고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복원해서 다 써놨는데 복원해서 써놨으니까 실록이 없으니까 복원해서 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종대왕이 탁 죽었대. 그냥 괜히 뭐 어떤 병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죽었어. 그럼 해종대왕이 죽었으면 해종대왕의 아들이 흥화군이 있어요. 흥화군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 근데 흥화군도 없었어. 뭐 얘기가 고려 사회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흥화군의 어머니가 또 어떻게 됐어야 되잖아.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전라도의 나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올라가지고 왕실에서 굉장히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충청도 오고 경기도 오고 이제 둘이 야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렸어. 씨를 말리고 그 다음부터 전라도는 아주 나쁜 놈들이고 반역의 고향이고 반역의 고장이고 어쩌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퍼뜨리고 나중에 이제 후뇨 10조까지 조작을 하는데 후뇨 10조를 내가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이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충청도가 그만큼 품위 있고 아유 저희들이 무슨 반란을 해요 이렇게 저희들은 충청도는 충절의 고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품격을 지키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괜히 그 모함을 해서 그러지 저희들이 무슨 반란을 합니까? 이렇게 아주 얌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고려의 해종대왕을 왕건의 유언을 일대도 못 남기고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박수래도 죽여버리고 박수래 일가를 다 죽여버리고 누구야 해종 일공달의 아들 중에서 광종이 정치를 한 몇 년 해먹고 그 다음에 정종이 해먹고 그 형제놈이 짜고 그렇게 충청도가 의리는 있지. 근데 내가 충청도를 어떤 고장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충청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한 500년 정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았고 내가 태어난 게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18살까지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충청도 정서를 잘 알아. 그래서 충청도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품위를 따지고 공손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뒤에는 굉장히 은큼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얘기. 이건 명심해야 돼.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든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는 건 난 기대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되면 이 나라 이거 참 우리가 다시 제2의 촛불 항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지금요 대통령 월급 타먹고 대통령 캐리어 세우려고 하는 이런 국태민안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점령군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령군의 주운하는 내정 간섭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 땅 가는데 당장 김대중, 노무현 누구 할 거 없이 북한 가려면 다 판문점에 가서 유엔사의 쫄병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 물론 전화로 큰 틀에서는 허락받지만 거기 가서 절차는 다 받아요. 그래서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누구 북한 갈 때 항상 그 판문점에 가서 지금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그러는데 무슨 수속을 밟아? 그 수속이라는 말을 바꿔서 좋은 얘기로 한 거지. 미국한테 나 북한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방북 허가 신청해가지고 그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수속 밟는 거예요? 제 나라 제 땅에 대통령이 가는데 이런 그 말장난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엄연히 지금 현재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건 미군도 인정 안 하고 우리도 점령군이라는 문건은 없어. 그러나 모든 행위를 미국한테 다 지금 승인받아가지고 오는데 왜 점령군 아니야? 그래도 아니라는 그 나쁜 놈들은 전부 매국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적놈들이라고. 어찌 엄연히 우리가 대통령도 왜 북한 가는데 판문점에 가서 허가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그게 점령군이 아니야? 그 점령군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라고? 그 점령군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권을 회복해야 돼. 우리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미국한테 통보만 하고 가야 돼. 나 거기 갈 테니까 문 열어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 묻어고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묻어고 내 조국을 내 조국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묻는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이거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이나 추미애 이런 양반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그건 하나마나 한 대통령. 그건 일본 놈 침략 받으나 미국의 그 허가 받고 살거나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고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그냥 그 진탕질 해가지고 해먹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편의점에 가서 근근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놈들은 서울대도 못 가고 그냥 지지력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 제일 하기 쉬운 게 택배잖아. 택배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 얼마나 혹사시켜야 택배하다가 그냥 막 그 가로사하고 막 이질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놈이 나와서 뭐 그 딱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일주일에 뭐 120시간을 노동하면 돈 벌 수 있다고. 120시간이면 돈 벌어서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어? 재벌 될 수 있어요? 이런 썩어 빠진 사고 방식을 가진 놈들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추석거리는 이 나라에 그걸 좋다고 이러고 다니는 이 병신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래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 머릿속에는 이미 조국이고 개뿔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돈 메이크머니 기브미머니 이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거 원래 마지막에 좀 톤이 높아져서 흥분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오기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